네, 안녕하세요. 느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ABA 슈퍼바이저 어니쌤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 교육하고 부모님들 상담하면서 되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6살, 7살 아동들의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한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 한글 교육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느린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한글 교육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매칭, 변별, 명명하기 이 순서대로 아이들한테 한글을 교육합니다.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제 경험상 학습이 느린 아이들은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여 이런 식으로 자음이랑 모음을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통글자로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통글자 학습을 매칭, 변별, 명명 이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빠르게 글자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매칭 단계입니다. 자, 이 매칭 단계의 첫 번째에서는요, 그림이랑 글자를 함께 붙여두고 하나씩 같은 글자를 아이한테 제시합니다. 자, 이 영상처럼 아이한테 같은 데 놓자 라고 지시하면서 나열된 글자 중에 하나랑 같은 글자 카드를 제시하세요. 이때 나열된 글자 위에는 그림을 함께 붙여 놓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이가 그림이랑 글자 조합에 시각적으로 익숙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적절히 매칭했다면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강화제, 즉 보상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매칭했을 때 함께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세요. 아이가 이 모든 과정을 90% 이상 잘 해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매칭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빼고 글자끼리 매칭하는 단계예요. 자, 이때 글자 폰트나 글자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폰트가 달라도 같은 글자라는 걸 인식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 단계에서는요, 아이한테 제시를 할 때 딸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말해주면서 글자 카드를 건네주시고요. 네, 이 단계에서도 90% 이상 충분히 잘했다면 아이가 시각적으로 해당 글자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은 변별 단계로 갑니다. 변별 단계에서는요, 듣고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매칭했던 글자들을 바닥에 두고 딸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엄마한테 딸기 카드를 건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잘 건네줬다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건네준 카드는 다시 바닥에 두고 또 다른 사물의 이름,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변별하게 합니다. 네, 이 변별 과정은 딸기라는 말소리랑 딸기라는 글자 카드를 연합해서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90% 이상 아이가 잘 해내고 있다면 아이는 해당 글자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직접 아이가 이야기해보는 명명하기 단계로 갑니다. 네, 명명하기 단계에서는요, 아이가 직접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자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고 아이가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뭐라고 써있지? 이거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고요. 질문 없이 카드만 들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신체적인 문제로 아이가 발화 자체가 좀 어렵다면 이 단계는 생략하셔도 좋아요. 아이가 소리 낼 수 있는 범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매칭, 변별, 명명하기 순서대로 진행되는 전반적인 통글자 학습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단계로 수업을 하되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음절 수를 다르게 한다거나 단어의 종류를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난이도에서는요, 음절 수를 다르게 제시를 해요. 자, 글자 매칭은 공부를 처음 해보는 아이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귤, 딸기, 바나나처럼 1음절, 2음절, 3음절로 음절 수를 모두 다르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음, 모음을 하나씩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체적인 글자 수가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해도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난이도는요, 음절 수를 모두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 수가 모두 똑같으면 아이는 자음, 모음을 더 자세히 보고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난이도는요, 유사한 글자를 섞어서 제시하는 단계예요. 이번에는 앞 글자가 동일한 단어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다리, 다섯, 다리미 이런 식으로 앞글자가 모두 같으면 아이가 뒷글자들까지 보고 비교해야 돼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실제로 최근에 저랑 공부한 한 아이도 다양한 이음절 매칭까지는 되게 잘했는데 앞글자를 모두 똑같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워한다고 중단하지 않고 뒷글자까지 보고 매칭하도록 연습하니까 지금은 어려운 글자들끼리도 아주 잘 매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에 더해서 우리 아이가 더 재미있고 빠르게 글자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폭풍 칭찬은 필수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만 하다 보면 아이는 당연히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을 단 하나만 맞추더라도 크게 칭찬해 주시고 강화제, 즉 보상을 제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사물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글자를 잘 모르는 아이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의 이름은 더 빨리 배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아왔고 익숙한 글자이기 때문이에요. 뭐 뽀로로, 상어, 핑크퐁, 고래, 공룡 이런 식으로 아이의 흥미에 맞추어서 단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라는 거예요. 뭐 일상 사물에 글자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외출할 때 간판에 있는 쉬운 글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나씩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쓰기 연습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뭐 색연필이나 연필을 쥐고 간단한 성긋기나 아니면 쉬운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아이가 명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좋아요. 아이는 직접 써보면서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를 더 인식하게 되고 글자에 대한 이미지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느린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저의 꿀팁들을 담아보았어요. 정리하면 느린 아이들한테는 통글자 학습이 효과적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매칭, 변별, 명명하기 순으로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음절 수나 단어의 종류를 조절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아이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글자에 익숙해질 만한 환경을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단어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도해 보시다가 막히는 구간이 생기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또는 저와 1:1 ABA 부모 슈퍼비전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댓글에 있는 제 오픈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